네, 2021년 8월 15일 드디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현재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탈레반 이제 무자헤딘 전사들이죠.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궁에 진입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지금 만끽하는 모습인데, 미군이 전격적으로 철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그리고 탈레반이 대대적인 공세로 나선 지 불과 열흘 만에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20년 만에 탈레반에게 재점령을 당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이었던 아슈라프 가니가 지금 망명을 가 있는 상태고, 행선지는 그 어떤 외신에서는 뭐 우즈베키스탄으로 갔다 아니면 타지키스탄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지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거는 현재 조선일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가면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탈레반이 접근해 오니까 카불에 있는 그 시민들이 지금 탈출하고 있는 거죠. 대대적으로. 그래서 비행기 지금 트랩에 매달려가지고 탈출하겠다고 서로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왼쪽 사진은 미군의 치누크 헬기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지금 미국 대사관에서 탈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월남 패망 당시 사이공에서 탈출하는 미국 헬리콥터죠. 사이공이 베트콩한테 점령당할 때도 굉장히 많은 그 자유 월남 출신 기업인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미국 대사관으로 몰려들어서 함께 탈출하겠다고 저렇게 헬기 앞에 줄 서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때 미국 대사가 헬기 탑승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기 애완견 끌어안고 되돌아왔다는 얘기가 되게 유명한데, 패망한 국민들은 베트콩한테 잡혀가가지고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고 학살당하게 됐는데, 근데 미국 대사 입장에서는 패망한 국민 생명보다 자기 애완견이 더 소중한 뭐 그런 입장이었겠죠. 근데 저는 당시에 미국 대사가 보였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민들보다 먼저 탈출했던 자유 월남 출신 뭐 군 장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뭐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도저히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킬 생각이 없는 국민들을 보호할 뭐 방도가 없었던 거죠. 이거는 아프가니스탄 현지 톨로뉴스 TV라는 곳에서 트위터에다가 올린 사진입니다. 탈레반이 카불로 진입하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 시내에 있는 여성 모델들의 사진을 황급히 하얀색 페인트로 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델들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모델들에게도 위험한 일이고, 또 이런 상점들도 탈레반에게 어떤 보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트위터에 올라온 다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반응을 보니까 여자가 히잡을 착용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들 반응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기층 민심이 20년 동안 그 미국과 지금 이제 패망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세속화를 이제 진행하고 있었지만은 상당수 국민들은 이슬람 원리주의에 호응하는 그런 기층 민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2001년 9.11 테러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미국이 곧바로 9.11 테러의 배후 조직인 알카에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그 근거지로 이제 지목되던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0월 7일에 개전이 시작돼가지고 불과 한 달 만에 수도 카불이 반탈레반 집단인 북부동맹한테 점령을 당해요. 이후에 미국도 대대적으로 군대를 투입시켜가지고 아프가니스탄 그 정부를 수립시키는데 어떤 원조를 하는데, 바로 연이어서 이라크 전쟁이 터지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이제 정권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작업에도 상당히 많은 군대를 투입시켜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라크 전쟁이 더 중요해지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 탈레반 군대는 파키스탄이나 아니면 산악지대로 철수를 해가지고 전력을 그대로 보존을 하게 되죠. 집중적으로 몰아붙여야 됐던 시점에서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벌이면서 탈레반은 완전하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 오바마 정권 시절에는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발을 빼면서 이라크 주둔 미군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투입되게 되죠. 그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약 10만 명 정도가 주둔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아프가니스탄이 안정화를 찾기도 했는데, 그 후에 2011년에 파키스탄에서 미군이 알카에다의 리더인 오사마 빈 라덴을 처치를 합니다. 이후에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미군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단계적 철수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바이든 정권 들어서는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의 정확히 20년 만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20년간 아프간에 쏟아부은 비용이 2조 2610억 달러라고 해요. 이게 약 2600조 원 규모고요. 여기에는 전쟁 예산하고 뭐 참전용사 관리, 뭐 전쟁 차입금 이런 거 다 포함한 금액들입니다. 또 2020년 미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국이 아프간 재건에 투입한 1430억 달러에서 최소 190억 달러가 지금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군 내부에 있는 만연한 부정부패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계속해서 돈을 투입할수록 많은 자원이 사라지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아프간의 지형 자체가 완전히 이제 국경선이 많은 이슬람권 국가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미군이나 정부군이 거점을 방어할 수는 있어도 국경 전체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탈레반이 전혀 전력에 손실을 입지 않고 남쪽에 있는 파키스탄 산악지대 같은 데로 철수를 했다가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것입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지형 자체가 사막과 이제 산악 지형이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땅굴을 파고 이 아프간 정부군을 교란시켜 왔던 거죠. 이렇게 영토 전체가 방어가 불가능한 나라들은 기층 민심 장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아프간 국민들은 거의 부족 단위로 생활을 하고 또 도시민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그 이슬람 원리주의에 더 호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아주 순식간에 다시 탈레반이 재탈환하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중국의 국공내전 당시에 공산당이 시골에서 도시를 포위하는 전략이라든가 아니면은 월남전 당시에 베트콩이 정글에서 아니면은 농민들하고 합세해가지고 월남 정부군을 상대했던 그런 전략들이 있었죠. 또 미국이 아프간 군기금으로 지원한 자금만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75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원래 아프간 패망 전에 정부군의 규모가 한 3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탈레반은 한 8만에서 10만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BBC에 따르면 정부군 병력 상당수가 장부에만 존재하는 건 유령군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군대와 경찰 간부들이 급료를 가로채기 위해 가지고 병력의 숫자를 허위로 이제 기재해놨던 거죠. 뉴욕타임즈는 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가지고 아프간 정규군의 실제 병력이 한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군의 실제 숫자는 한 5만 명 정도로 봐야 되는 거고 탈레반은 추정만 10만이었으니까 실제 탈레반에 호응하는 기층 민심까지 합하면은 한 적어도 20만 명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아프간 군납비리 사건인데 미국 정부가 2007년에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아프간 국방장관이었던 압둘 하임 와드닥의 결정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드랜드 BDU 전투복을 구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 BDU 전투복은 삼림지역에서 입어야지 위장 효과가 나는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아프간 국방장관의 결정으로 이 전투복을 도입하게 된 거예요. 아프간의 삼림 비율은 2.1%에 불과합니다. 그 사막 전투복을 입어야 되는데 움직이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삼림 전투복을 입게 된 거죠. 과연 저 BDU 전투복 제작업체랑 아프간 국방부 장관이 모종의 커넥션이 없었겠습니까? 이렇게 전투복 하나만 봐도 군납비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미군이 지원하는 차량이라든가 기타 군사 장비들도 아프간 정부군 측에서 많이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도부 내부도 많이 갈라져가지고 균열이 심각했다고 해요. 2014년하고 2019년에 치러진 대선에서 모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고 또 지금 망명을 간 가니 전 대통령은 군대를 자기가 통솔하기 위해 가지고 국방장관 임명을 미루다가 불과 2달 전이죠. 그제서야 국방장관을 임명해가지고 군 조직도 굉장히 약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토크멘터리 전쟁사에 나오시는 임용환 교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인데 원래 조직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외부와 맞설 때 내부의 정치가 우선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2020년 12월 8일자 뉴스입니다. 이미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하니까 아프간 정부군은 이때부터 급속하게 붕괴가 되기 시작했어요. 현지 경찰 지휘관이 아프간 다른 지역에서 온 병사들은 탈레반이 위협하면 그냥 항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프간 병사들이 부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굳이 내 고향도 아닌 곳에서 왜 목숨 바쳐가지고 탈레반하고 싸워야 되냐 이러면서 대부분이 도망가 버리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향토 예비군 제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쟁이 터지면은 각자 자기 지역을 방어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외신 뉴스입니다. 탈레반이 접근해 오니까 이제 탈레반이 점령 지역에서 문 두들기면서 집마다 어린 여자애들을 이제 성노예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완전히 앳된 불과 12살밖에 안 된 소녀들이 이 탈레반 전사들에 의해서 성노예로 이제 잡혀가는 겁니다. 이것도 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샤리아법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슬람 율법에서 여자가 성관계가 가능한 나이가 12살 때부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슬람 문화권에서 지하드, 거룩한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은 그거에서 전리품이 따라오는데 여자 성노예는 그 대표적인 전리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탈레반이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선무 공작을 펼치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어떻게 될지는. 원래 전쟁이 터지면은 전시강간은 항상 발생합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은 베를린의 여인이라고 그 유명한 영화인데 이건 저는 책도 있어요. 그 아래쪽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소련군이 베를린에서 독일 여성을 이제 강간하려고 이제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면서 동프로이센부터 베를린까지 소련군에 의해서 강간당한 독일 여성만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독일군은 당당했느냐? 독일군도 뭐 똑같이 했지요. 소련에 쳐들어갔을 때. 각 나라 군대마다 전시강간은 그 직결 총살이라는 법은 다 있어요. 근데 현실 전쟁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나 중공군이 대한민국의 일부 지역을 점령을 하면은 해당 지역의 행정권하고 치안관리권은 점령군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점령군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약탈하거나 강간했을 시에 대한민국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말이죠. 112에 신고를 해도 경찰들은 다 도망갔거나 아니면은 점령군에게 사살된 상태겠죠.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전쟁에서 전시 성범죄는 절대로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교육이 돼야 됩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패망을 보면서 우리가 남겨야 될 교훈은 군납비리에 따른 기층민심 위반이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군복무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좀 퇴색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고 또 고위층 자제들의 군복무 회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군복무에 대한 자괴감 같은 걸 느끼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은 이거는 모 여자 대학교 학생들이 전쟁과 평화 관련된 시위를 하면서 국방부 현판에다가 페인트를 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화를 바란다면은 강력한 군대를 키워야 되는데 인류의 역사라든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무슨 군대가 평화를 해친다는 주장을 하면서 저렇게 이해가 안 가는 시위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 무슨 개그맨이 그 6.25 참전용사를 군무새, 그러니까 입만 열면 군대 부심을 부리는 사람으로 비하했다라는 논란을 소개하는 그런 신문 보도인데 아무리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사회지만은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군복무에 대한 어떤 자괴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방산비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코로나 격리 기간 중에 군인들한테 지급됐던 부실급식 사진인데요. 급식만 문제가 아니라 수통이라든지 침낭이라든지 아니면 특수부대원들이 사용하는 대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꾸준히 군납비리 문제가 얘기가 나왔던 적이 많습니다. 아프간 정부군이 탈레반에게 손쉽게 붕괴된 것은 결코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무기는 더욱더 뛰어났죠. 미국이 지원해줬던 최첨단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왜 싸워야 되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싸워야 될 목적 자체가 없는 군대였기 때문에 붕괴가 됐던 것입니다. 고위층들은 모두 부정부패로 군 자산을 빼돌리고 현역 군인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저런 부실한 급식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약속이 됐던 거하고는 다른 부실한 장비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니까 아래 병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군대가 어떻게 될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르르르 이제 군대 전체 조직이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 예비군 훈련 가면은 절대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못 이긴다라고 최첨단 장비 부심을 부리는 그런 장교들을 많이 만났던 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해요. 지금 북한의 수준으로는 절대 대한민국 군대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언제나 부정 예측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정 예측은 긍정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고 첨단 무기 만능주의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결국 전쟁은 한 끗 차이로 갈리는 정신력의 싸움이다. 특히 한국처럼 국토가 작은 나라는 막상 전쟁이 터지면은 전후방의 개념이 사라져요. 당장 후방에 북한 공수부대 몇만 명이 낙하를 해버리는데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를 지켜야 되는 병력들이 북한군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방산비리에 한해서는 규모를 막론하고 민간인도 군사법정에 세워가지고 총살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안보가 무너지면은 그에 따라 피해 입는 그 국민들의 피해의 규모가 상상 이상이에요. 지금 3,800만에 달하는 아프간 국민들이 탈레반에게 당할 보복과 그리고 그 어린 소녀들이 지금 성노예로 탈레반 전사들한테 배분되는 상황을 생각하면은 방산비리는 극형으로 다스려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 비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확장성이에요. 암세포가 하나 생기면은 절대 하나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비리의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그 아래쪽은 다 같이 썩어 들어가는 게 비리의 어떤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방산비리라든가 아니면 군인들의 자부심을 해치는 어떤 사회적인 풍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시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